안녕하세요. 온달장군입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서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무려 경찰 축산 3만 명, 집회 측에서 계산하기로는 무려 6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심기가 아주 불편해요. 자,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집회가 열린 곳이 바로 호남 민주화의 심장 상징인 광주 금남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보수 진영에서 광주 금남로에서 집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마저도 참 반신반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 행사를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과연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일 수 있을까, 그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심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많은 인원이 몰렸던 겁니다. 그 인근에서 탄핵을 찬성하는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아마 그 집회가 열렸는데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습니까? 그 한 지역 신문이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의 과연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단지 안 그러면 지역민들도 많이 왔는지라고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 3명이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2030 세대라는 거죠. 자, 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호남에서도 탄핵 반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제 호남도 그야말로 민주화의 상징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것은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또는 보수든 진보든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젊은이는 김해나 그 천안에도 있는 코스트코가 아직 광주에는 없다. 그만큼 정치인들이 발전을 시킨다고는 하지만 발전이 더딘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정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호남이 나름대로 정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런 부분들도 알리기 위해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다는 젊은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광주 금남로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무려 6만 명이나 참석을 했다는 것은 부산이나 대구 같은 보수 지역에 수십만 명 모인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호남 지역 같은 경우는 대다수 사람들이 갇힌 지역이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 텃밭이다. 그래서 민주당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곳이 바로 호남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생각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을 이번 집회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는 워낙 거기가 그 진보의 텃밭이다가 보니까 집회를 하는 것을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고작해야 1000명 정도 참석을 해도 성공이다라고 했었는데 무려 6만 명이나 참석을 했으니 굉장한 변화, 굉장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보면 민주당 같은 진보 진영의 중심지가 광주 금남로다. 여기에 엄청난 인원이 모였다.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자신들의 텃밭에 이런 큰 변화가 일고 있으니까 심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기의식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주 고약한 글을 올렸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윤 대통령이 시행한 계엄이 제대로 시행이 됐다면 지난 1980년 5월의 광주처럼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거라고 했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가 쓴 글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면, 계엄이 만약 성공을 했다면 납치 고문 사례가 일상인 코리아 킬링필드가 열렸을 것이다. 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인 노상원의 데스노트에 기록된 대로 계엄군, 폭력배, 외국인 용병, 가짜 북한군 등에 의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지킨 수많은 국민이 최전방이나 무인도 바다 위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자,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연 단체, 그리고 사람들도 비판을 했는데요. 전두환의 불법 계엄으로 계엄군의 총칼에 수천 명이 희생된 광주에서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시위를 벌이는 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의 상가에서 살인자를 옹호하며 행패를 부리는 행위와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의 망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국민의 힘이 윤석열 대통령 징계 절차를 종결한 데 대해서 여당이,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말하는 거죠. 여당이 코리안 킬링필드를 기획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1호 당원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당일 계엄 해제 결의를 사실상 방해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현 지도부의 행태를 보면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과 한 몸이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장담하건대 이들은 100일 이내에 윤석열을 부인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말이 생각나는데요. 이쯤 되면 이재명 생각이 정상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무리 광주 금남로 집회,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집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막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긴 이재명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긴 해요.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또 국민 여론도 이제는 자신에게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이런 막말을 이제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측은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옛날 선조들의 말을 한번 빌어보면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평소 때 행실을 잘하지 그랬냐. 국민 대다수가 느끼겠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에 국가수사본부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을 때 이재명은 이제 자신도 제2의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때는 누가 봐도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민주당 의원들은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야말로 점령군들이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죠. 조금만 반대를 해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하고 길을 죽이고 위협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엄 선포 2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재명도 그렇고 민주당이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그때에 비하면 너무너무 조용합니다. 그렇게 서슬프렇게 설치던 민주당 사람들은 지금 과연 뭘 하고 있나요? 툭하면 탄핵시킨다고 협박을 했는데 왜 한덕수 총리까지만 탄핵을 하고 최상목 대행은 탄핵을 왜 안 하고 있죠? 최 대행이 우리가 보기에도 민주당 말을 잘 안 듣고 있는데 탄핵을 시켜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얼마 전 지인 한 명이 믿었던 도끼가 바로 등신들이었다는 말을 하면서 곽종건 전 특전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을 앞세워서 대통령 탄핵몰이를 한 현재 민주당을 강하게 풍자를 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겨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었던 도끼가 바로 등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재명이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피바다가 됐을 것이라는 말 중에, 여러분, 피바다는 북한에서 남한을 향해 주로 사용했던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피바다 이야기가 났을 때 북한이 우리 남한을 향해서 위협을 할 때 쓰는 건데, 피바다 말고 또 뭐 불바다 이런 거 있죠. 바다 많이 쓰죠. 대한민국을 마음에 안 드니까 불바다로 만들어버리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 킬링필드를 이야기했어요.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킬링필드를 조금 소개해드리면, 1975년부터 79년 사이, 그러니까 약 4년 동안 동남아시아 국가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폴포트라는 독재자가 국민 800만 명 가운데 무려 140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자,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왜 이재명 대표가 이 비유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 킬링필드. 자, 이재명 또는 윤석열 두 명 중에 누가 독재자 스타일에 가까운지, 이들 둘 중에 한 명이 권력을 잡는다면 누가 킬링필드를 일으킬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이력들을 보면 과연 이재명이 깨끗한지, 윤석열 대통령이 깨끗한지 여러분들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저는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는 세력이 과연 누구인지 분명하게 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려 29번이나 탄핵을 해서 나라 걱정은 생각도 하지 않고 국정을 마비시킨 것도 모자라서 비상계엄을 선택한 대통령을 구속까지 시킨 세력들이 과연 애국자들인지, 아니면 자신의 직을 걸고 대한민국의 암적인 존재인 선관위의 부정투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이 애국자인지 이제는 온 국민이 낱낱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이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라고 온 국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재명이 옳았는지, 아니면 윤 대통령이 옳았는지 이제 결정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바라건대 수많은 의심과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서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그야말로 공정하고 현명하게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재명 또한 선거법 위반 2심 일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만일 1심과 같은 유죄가 내려진다면 깨끗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지은 죄를 달게 받겠다는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을 보여줬으면 하는데, 과연 그런 모습을 이재명 대표한테서 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